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DHP 코리아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1월 12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HP 코리아는 22년 1월 12일 기준 주당 6,8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DHP 코리아의 주력 상품은 방부제가 없는 저만제 티어린 프리, 스마일 오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용제가 아닌 다양한 질환의 약이 있습니다. 매출의 95%가 저만제에서 나오고 있으며 안과의약품 외에도 제약 품목에서 약 5%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배당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주고 있으며 배당 성향은 10%대로 무리 없이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0원의 배당금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1.46%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DHP 코리아의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38%가량으로 최대 주주로 있고 자사주로 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2012년 약 140억 원을 투자하여 DHP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지금 DHP 코리아 시가총액 기준 400억 이상의 지분입니다. 대형 제약회사에서 안과용제 전문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수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약 25%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10%로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 3분기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10%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2018년 8월 뉴스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1회용 저만액 품목들의 약가 인하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DHP 코리아의 주요 매출 상품인 티어린 프리 저만액은 인하폭이 제일 큰 제품 중 하나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소송으로 인해 약가 인하 집행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2019년 9월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2018년에 나온 약가 인하 조치 이후 제약회사들의 소송으로 인해 약가 인하 효력이 정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회용 저만제 약가 인하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20년 11월 14일부터 약가 인하가 단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HP 코리아의 티어린 프린 저만액은 약 33%의 약가 인하 조치를 받았습니다. 즉 2020년 11월부터 약가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기에 2020년 4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0%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 4분기 약가 인하 이후 DHP 코리아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2020년 10월에 올라왔는데 220억을 들여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기계 설비 도입 및 공장 증축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부터 DHP 코리아의 생산 능력을 보겠습니다. 조제 탱크 용량 변경과 설비 개선을 통한 공정시간 단축으로 월 충전 횟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연 생산 능력이 2015년 2억 5천만 관에서 현재 약 3억 2천만 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좋아진 만큼 이 생산 능력을 커버할 만큼의 생산 실적이 나오고 있었는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올해를 제외한 매년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는 훌륭한 상황입니다. 단 올해는 몰드 교체로 인해 일시적인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가동률이 93%에 그쳤습니다. 이후에 가동률 100%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안정성을 위한 기업의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 이내이며 유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투자하기에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PER, PBR, ROE를 보겠습니다. 우선 PER도 10 이내로 훌륭한 모습이며 PBR도 1.13까지 매년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ROE가 평균 15% 정도의 모습인데 부채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ROE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 PBR 차트상에서도 저평가 상태로 보입니다. 약가인하 시행 후에 PER, PBR, RO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가 약 8%대로 감소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상적인 회사의 현금 흐름 모습입니다. 약가 인하 후에 분기별 현금 흐름 또한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기에 앞서 DHP 코리아가 건강관리 업종 주식들과 코스닥과 비교하였을 때 저평가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1년 코스피 건강관리 업종들이 상승한 것에 비해 DHP 코리아의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 또한 나머지 두 그룹과 비교 시에 1.46%로 더 좋습니다. PER과 PBR도 비교해 보았을 때 네이버 증권 기준 현재 PER 12.05, PBR 0.89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ROE는 8 정도로 건강관리 종목과 코스닥과 비교 시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10%로 극도로 작기 때문에 부채가 적음으로써 상대적으로 ROE가 작아 보이는 것이지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2018년 DHP 코리아가 독일 식약처로부터 EU GMP 인증을 받은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사를 통해 DHP 코리아의 해외 시장 진출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녹내장 치료용 일회용 저만제 내 품목에 대한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전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상 매출 규모는 10년간 약 86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말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됩니다. 삼천당 제약의 녹내장 치료제입니다. DHP 코리아의 매출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수 100% 회사였지만 이르면 2021년 4분기부터 수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6월에 DHP 코리아의 자사주 취득 공시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꾸준하게 자사주를 사들였으며 주당 평균 1110원으로 2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6,810원으로 자사주 매집 평균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한 내용들을 시간순으로 차트를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독일 식약처 EU GMP 인증을 허가받고 이 시기에 주가가 7,5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일회용 저만제 약가 인하 조치가 발생하고 다시 원래 주가 수준인 8,000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소송으로 약가 인하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고 2019년 9월 약가 인하 효력 정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뉴스 기사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효력 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가가 다시 상승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주당 평균 1110원으로 20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2020년 10월 오송공장 22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1월 약가 인하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유럽으로 녹내장 저만제 수출 체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2018년 약가 인하 조치 이후 하락한 주가가 많은 긍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로 인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로 3년 전부터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6,810원인 현재 가격은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적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DHP 코리아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우선 1,110원인 자사주 취득 평균가보다 저렴한 현재 주가,
삼천당 제약과 녹내장 저만제의 유럽 수출 계약, 10%의 낮은 부채 비율, 220억의 공장 증설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약가 인하로 인해 2018년 말부터 하락한 주가 상태, 매년 100원씩 주는 배당금, 제약, 건강관리, 코스닥 전체와 비교 시 저평가 구간, 저만제이기에 미세먼지, 전자기기 사용, 라식 등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테마에 묶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약가 인하 후 감소된 영업이익률과 ROE, 저만제라는 단일 아이템 의존도, 그리고 제약이라는 특성상 건보료 정책 변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DHP 코리아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만한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권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